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곽재복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복지관의 지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조건 속에서도 복지관이 안전하고 또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격려해 주신 복지관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서비스 환경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셨던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관의 역사, 팬데믹 이후 변화된 일상, 무엇보다 당사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거울 삼아 세운 복지관의 2022년 사업 지향은 바로 다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다른 이와 동등하게 보통의 일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는 건강한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 계획, 스마트 복지관 사업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람 중심의 실리적 지원과 지역사회 연대의 강화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위해 복지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요구되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 구성 및 운영 수칙을 세분화하고 위드 코로나를 고려한 다방면의 멀티텍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에 따른 이용자와 가족의 건강과 정서 심리적 지원과 관계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복지관 사업 및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해서 복지관은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 시범 사업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시도, ICT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실리적 지원과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해서 복지관은 먼저 당사자와 가족에게 묻고 의논하여 새로운 욕구와 권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당사자가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관은 사람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고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일구기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를 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호흡할 때 그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커집니다. 이에 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 포괄 개발인 CBID 개념 실천을 위한 지역의 장애인복지기관 단체와 협력을 지속하고 당사자의 의미 있는 활동과 연계되는 지역사회 주민 모임 연결, 지역의 다양한 자산 및 공유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와 협력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 복지관 개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2년 12월 17일은 우리 복지관이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날이자 우리나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작을 알린 날입니다. 당시 직원들은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장애인 당사자 곁에서 복지관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관은 미지의 길을 탐험하고 그 길을 내는 마음으로 지난 40년을 만들어 왔습니다. 팬데믹의 한가운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미래가 왔고 동시에 일상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복지관은 새로운 일상, 포텐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글과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복지관은 변화를 위한 시도와 우리가 잘해왔다고 여긴 것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보강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도 사람이고, 과정 속에서 관심, 응원, 관용의 마음을 보내주는 분들도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만들어갈 올해가 그래서 더 든든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유은일입니다. 먼저 자기주도지원부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당사자와 가족의 주도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에 맞추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람중심 실천 PCP 컨설팅과 원페이지 설명서 작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PCP 실천은 당사자의 선택과 선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사람중심 실천 개념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에 이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개인별 예산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PCP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당사자의 이루고 싶은 꿈을 찾고 일상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올해는 가족 내 지원이 어려운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지역사회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예산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복지관 성인 발달장애인 나탈동 사업인 푸르메 아카데미 이용자와 함께 좋은 하루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PCP 실천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와의 1:1 활동, 개인별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원을 찾고 의사소통 차트를 만들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활동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최고의 나를 함께 만들고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하루를 계획하고 당사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푸르메 학교 챌린지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ICF를 기반으로 한 활동 지원과 전이 지원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보통의 삶을 위한 성인 발달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하루를 재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례 연구 발표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ICF를 기반으로 한 활동 지원은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 주도적인 만족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법이 복지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전략을 시각화하여 동일한 지원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전이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올해 부서의 핵심 사업은 중장년과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복지관은 본격적으로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장년기 발달 장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지지체계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관계막 구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강 사업을 좀 더 덧붙이자면 위드 코로나에 맞추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지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양육 컨설팅과 부모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지원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가정 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 기기로 대체하고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자기주도지원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포괄촉진부 홍정표 부서장입니다. 네, 이웃과 인정이 있어 누구나 살만한 지역사회,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서울시를 일구어가는 지역포괄촉진부가 올해 모토입니다. 네, 지역포괄촉진부가 올해 새롭게 준비한 사업은 상호 나눔 활동입니다. 사람중심 마을지향 지원사업 범주에 해당되며 주민 참여 자원활동을 당사자와 지역사회 강점으로서 상호 교류하고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의 한 시간은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방향성을 품고 전개될 상호 나눔 활동은 타임뱅크 코리아와 연대하여 일방적인 봉사활동 형태가 아닌 각자의 시간과 품을 나눈 만큼 시간화폐를 적립 활용하여 장애 당사자와 주민 상호 간의 호혜적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장애 당사자도 나눔의 주체로 주민과 함께 세워지는 상호 나눔 활동, 국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상호 나눔 활동이 2022년 성공적으로 마을에서 전개되도록 지역생활지원팀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사업 브랜드 액트는 2022년 당사자의 삶터인 마을에 더욱 깊이 들어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보강된 부분은 장애 당사자가 자기 책을 만들어가는 일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 확산시키는 주제가 되도록 돕고 거들고자 하는데요. 사업명은 쓰담입니다. 더해서 지역사회를 통째로 만나는 생활복지운동 방식을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이루어갈 예정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소망을 소소한 캠페인으로 꾸준히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액트 활동을 구실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지역옹호협력팀이 함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강사업은 커뮤니티 커넥팅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체를 장애 당사자로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내재화하여 당사자의 지역사회, 지역주민으로서의 당사자를 생각하며 사업을 보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주민들의 모임, 공간, 시설,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의 일반 복지 수단을 장애를 경험해왔던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활용, 연대하실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느슨한 연대, 편안한 만남과 교류, 어떠한 활동이든 당사자가 바라고 원하는 일상 속 일들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역옹호협력팀을 통하여 2022년에 계속 소개될 예정입니다. 지역포괄촉진부의 2022년 핵심 사업은 올라서울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20년, 21년 지역사회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다영역 협업 재활지원 체계로 운영되었던 올라서울 소위원회와 2022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협의체인 강동구 CBR 협의체와의 트윈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서울시 동남보조기기 센터가 올라서울 소위원회의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되었으며 동남보조기기 센터는 당사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컨설팅을 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라서울 네트워크 사업의 단독 프로젝트로 계획된 PCDS는 2021년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과의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5개 진료 과목의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장애 당사자의 신체 기능 중 스마트워치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혈압,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의 데이터를 당사자 주도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거들게 됩니다. 당사자의 신체 기능에 관한 정보를 직접 지역사회 보건, 의료체계, 재활지원체계에 제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 노령인구의 장애 발생 경험에 대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포괄적 건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로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욱 새롭게 도전하는 올라서울 네트워크 사업을 주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은 시민옹호 사업 속삭입니다. 2022년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운영 모토 중 다른 이와 동등하게 보통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포괄촉진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당사자의 둘레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의 옹호 환경과 지원은 바로 둘레의 한 사람으로서 시작되고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지역옹호 협력팀에서는 시민옹호 사업 속삭을 통해
옹호인 모집과 교육, 관계 조성과 옹호 활동이 이어지도록 마을 커뮤니티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터가 곧 장애와 차별, 배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삶터이기에 이웃관계로 이어지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지금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지역포괄촉진부 사회사업가들은 당사자와 둘레사람, 지역 주민들께 인사하고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감사하는 일로서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일해 나갈 것을 윤리적 행동으로 여기며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능력향상 촉진 부서장 조일란입니다. 네,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여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발달 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부터 컨텐츠 개발 및 심리운동실 내에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해온 심리운동, 감각통합치료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서비스와 스누젤렌, 스마트S와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있었기에 힌트를 얻었고요. 전통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재활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할 때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각 개인이 가진 감각 처리 능력이 달라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 세팅 그리고 감각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사자의 선택과 당일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치료 목표에 맞는 디지털 환경을 구성하고 조정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첫 발걸음은 심리운동 서비스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활용해보며 적용했던 내용, 당사자 성적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모쪼록 저희 기관의 시도들이 다른 기관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대상 등의 가족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으로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 아동도 지역의 다른 아동들처럼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핵심 사업의 첫 번째는 집중 가정치료 컨설팅입니다. 기존의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대기자, 이용자, 종결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통해 가정치료와 연계하려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개별 대기자 컨설팅, 종결자 관리 컨설팅, 비대면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재활로서 당사자 맞춤형으로 복지관에서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한데 모여 치료적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가정 내 활동을 제안하거나 굳이 복지관에 내관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지역사회 시설이나 야외 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그룹 모임과 개별 진행 등의 서비스 형태를 넘나들며 지역사회 이용자가 녹아들 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도 재활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관 40주년을 맞아 물리, 작업, 언어 등 다양한 치료 영역의 컨설팅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외에도 복지관 이용자들, 중도 종결되어 신체 기능 저하가 있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 평가와 자가운동, 치료적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감각통합 전문용 교육으로 카시 모듈 4, 5, 6입니다. 복지관의 3대 실천 전략 중 하나인 글로컬리제이션을 실행하는 복지관으로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부합하고자 미국 작업치료협회의 CEU 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된 에얼스 감각통합 지도자 공동체 클래시와의 협약으로 국제표준의 에얼스 감각통합 자격 프로그램 카시를 도입하여 작년에는 모듈 1, 2, 3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모듈 3 이수자를 대상으로 연결된 교육으로 4, 5, 6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모듈 6까지 이수한 선생님들은 국제적 전문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국제표준의 질적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진행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강사업은 첫 번째로 오밀조밀 아기자기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오밀조밀 아기자기는 소근육, 시지각 발달 및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입학 전 사회생활과 관련된 활동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입학 전 연령인 만 5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학령기 아동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만 5에서 8세 아동으로 연령층을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실외 스노젤렛 마당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회성 발달 심리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게 구성된 그룹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및 환경을 통해 의사표현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한 타인 이해와 사회적 기술 향상,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새로운 도전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자아효능감 형성, 활동적 움직임을 통한 신체적 기능 향상과 에너지 발산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치료사 2명이 진행하면서 실인원이 6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만 13세에서 18세로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재활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단단한 방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지원부 부사장 이은정입니다. 네, 2022년 직업지원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직업적응 훈련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이용자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네, 올해의 핵심 사업은 강동군의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일자리 개발입니다. 먼저 강동군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인 수요를 살피고 강동구청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한된 직무로 배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네, 신규 사업 첫 번째는 당사자의 직업 체험 전문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 직업적응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주 대상이 됩니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관에서 다양한 직업 탐색을 확장해 가기 위해 컴퓨터 관련 기본 업무 배움 그리고 바리스타 관련 업무 체험을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전환기 준비 직업평가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인 그리고 고령 발달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당사자 중심의 상담, 상황평가, 도구평가 등을 이틀에 걸쳐 실시하며 당사자의 직업적 강점, 고려사항, 지원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직업적 정보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첫 번째 보강 사업으로는 정기 실습입니다. 직업 적응 훈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진로와 직업 교육과 관련된 VR 콘텐츠와 VR 기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속 직업 준비와 탐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더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강 사업으로는 취업 유지를 위한 안전지지망 구축 사업입니다. 근무 환경 다양화로 현장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현장 지원을 실시하거나 스마트 워크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 환경을 더 살피고자 합니다. 직업지원부 2022년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부 김명순 부서장입니다. 건강증진부 2022년도 사업 운영 방향 모토는 바로 차별 없는 건강, 차별화된 건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그리고 장애 예방을 위한 비장애인 누구나 올해는 더욱 보강된 건강 증진 시스템 측정과 상담과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부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대기자 수중 적응 프로그램과 중고령 통합 여성 수중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기자 수중 적응 프로그램은 지체장애 성인 수중 운동과 관절질환 수중 운동 대기자를 차례로 운동 상담하여 이용자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단기 프로그램인데요. 수중 환경 적응과 장애 유형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중 운동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대기하는 기간에 자유 수중 운동에 참여하여 당사자 스스로 신체적, 대사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기해소와 지체성인 수중운동 정규 프로그램 참여 전 당사자에게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규 사업인 중고령 통합 여성 수중 헬스케어 프로그램인데요. 고령화 사회로의 환경 변화와 이용자 분석에 따른 중고령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수영 활동과 더불어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더한 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건강증진 시스템 바이오그램과 체형 분석기를 통한 건강 측정과 평가로 이용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기능성 질환, 비만, 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등의 2차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건강증진부 핵심 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에게 건강증진 시스템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컨설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자 스스로 신체적, 대사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역량의 균형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부는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별 없는 건강, 차별화된 서비스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